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현상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학은 주로 이제 후서라는 학자에 의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상학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학이라는 것은 현상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맞아요. 현상.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러한 현상, 이 물체라고 하는 이 현상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현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관련된 학문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things themselves, 어떤 사물이나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의 그것. 그럼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 우리는 이 만년필을 볼 때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봐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알고 있던 나만의 갖고 있는 어떤 사고 체계 안에서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만드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 이것이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현상은 정말 있는 그대의 현상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현상학에서 가장 얘기 많이 되고 있는 하나의 예가, 바람의 깃발이 흔들릴 때 과연 깃발이 흔들린 거냐, 아니면 바람이, 공기가 흔들린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현상, 그 깃발이 흔들리는 그 현상은 현상학적 측면에서 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곧 내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성균관대학교의 한 석사하는 학생이 노숙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숙자들과 한 달 동안 서울역에서 살아보면서 노숙자를 연구를 했다는 거죠. 아마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상학적 접근일 거예요. 우리가 노숙자 하면은 일반적으로 노숙자는 삶이 파괴된 사람, 알코올 중독자, 게으른 사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나날이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경험과 지식과 어떤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 현상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노숙자들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가서 직관적으로 그들의 삶을 체험해보고, 그들과 같이 느껴보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들과 같이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먼저의 아무런 고정관념을 다 떠난 상황에서 그들을 만날 때 우리는 노숙자를 정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후살의 현상에 보면, 현상학에 보면, 우리 현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에노마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현재 들고 있지만 내 생각에 딴 데가 있으면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의 지향성, 내가 이거를 쳐다보고 이것이 뭔지 알아보고 싶은 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거는 드디어 나한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것을 인식하고 나면, 인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있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의 생각과 경험과 정보를 여기다 덕지 붙여서 내 남들이 이거다라고 이해하고, 또 누가 얘기했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통해서 이거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 우리 의식작용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세계. 그래서 사실은 이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현상을 창조하는데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현상, things themselves, 그 자체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갖고 있던 그동안의 정보, 체험, 이런 것들을 일단은 일시적으로 포기한다고 그러죠. 중지해야 돼. 그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현상학적 판단 중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현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현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나의 의식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일단 중지해야 현상으로 우리가 직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학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상학적 판단 중지예요. 자, 그 다음에는 현상학적인 환원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인식할 때 무엇을 알아야 정말 그거를 그대로 알 수 있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나의 인식 구조를 알아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만들어내는 내가 갖고 있는 현상을 만드는 인식 구조를 다시 환원을 해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철학과 어떤 신념과 어떤 뜻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환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학적 초월이야. 초월은 뭐냐면 그런 내가 갖고 있는 판단 정보나 그리고 내 인식 구조적 어떤 특성을 초월해서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냥 things themselves로 직입하는 거야. things themselves로 그냥 다가가는 거예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정말로 그 현상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서 내가 그조가 가졌던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현실을 그대로 만나는 것. 그때 우리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현상학적 측면에서 이걸 본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면 이미 이 만년필을 보면서 이거는 몽블랑이냐 뭐냐 비슷한 거냐, 내지는 이것이 검정색이고 몇 년도고 글씨는 잘 써지고 안 써지고, 이런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거를 내 스스로 그렇구나라고 현상을 만들어서 내가 체험하는 이거로부터 벗어나서 이거를 정말로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이거는 인간이 글을 쓸 때 필요한 필기 도구를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동안의 역사에 축적된 모든 기술과 지식의 집합체예요. 여기에 있는 스테인레스는 돌로부터 정제돼서 그 모든 기술과 인간의 노력과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화학 공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되고 인간들의 노력들이 같이 여기에 같이 결합이 돼서 이 만년필이 왔다라고 하는 그 실체 그대로 우리가 이걸 만났을 때
이 만년필은 얼마나 경이롭고, 이 만년필은 얼마나 정말로 참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본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경험과 정보와 어떤 지식을 통해서 네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만들어내는, 여기로부터 우리는 진짜 진리 그 자체로 현상을 보면서 진짜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현상적 판단 준지가 중요하고, 현상적으로 다시 환원을 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 보는지를 보고, 그리고 현상적 초월 그거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things themselves 있는 그대로 우리가 거기에 다가갈 때 진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나고 그 현상을 그대로 파악하고 그 문제의 어떤 뜻을 우리 그대로 감각과 느낌으로 이해해서 거기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러한 방법과 그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현상학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인본주의의 그 심리학에 들어와서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지, 이야기했던 경험주의, 정식 분석학적 접근,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동안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보기 때문에 정말 그 문제를 그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인간다운 인간의 어떤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은 다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실존주의와 그리고 현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제3의 심리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